네, 이번엔 전문가를 통해서 장마철에 자주 발생하는 재해와 재난 피해 예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대전보건대 재난소방건설안전과의 김동훈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선 리포트도 봤지만 이게 피해가 장마 전선이 올라오면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여름철에 일단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여름철이라고 계절별로 얘기하시면 자연재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 자연재해에서는 우리가 지금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집중호우와 또 이 집중호우와 더불어서 바람까지 부는 태풍, 그다음에 무더위까지 더불어는 폭염, 이 세 가지를 여름철의 큰 재해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세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주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피해가 집중되고 있죠? 지금까지는 태풍하고 폭염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2020년도 작년에는 이 집중호우가 갑자기 큰 피해를 발생을 했습니다. 예. 작년에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침수가 되고 또 그렇죠. 지하차도가 침수가 됨으로써 차량도 침수가 되고 또는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하는 큰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인간의 힘으로 막기는 힘든데 준비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물이 내리는 겁니다. 물이 오는 거기 때문에 네. 물의 흐름을 역류시키면 안 됩니다. 물을 잘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예. 가정집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하수구 또는 배수로 등을 정비를 해서 막힌 곳을 미리 뚫어주시거나 또 차량 침수 같은 경우는 저지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안전한 곳으로 미리 옮겨 놓으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고 또 관리실 같은 경우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으면은 모래 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요맘때 발생하고 있는 게 산사태 피해인데 오늘 새벽 전남에서도 이 산사태 피해로 인명 피해까지 있었습니다. 일단 징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징후가 있습니까? 이게 산사태는 산 정상에서부터 표토층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곡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 다양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징후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예. 땅이 울고 올라오거나 땅이 움푹 올라오거나 또는 계곡물이 흙탕물이 내려오거나 또는 경사면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릴 경우에는 이때는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징후고요. 예. 또 이 산 주변에서 갑자기 땅이 우웅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때는 산사태가 시작이 됐다는 징후이기 때문에 그때는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곧바로 산사태가 발생하나 보네요. 그렇죠. 이게 위에서부터 산 정상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의 영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순간적으로 빨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는 저 천천히 오겠지 예측을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자연의 힘은 더 세기 때문에 더 빨리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징후들이 발생하면 대피를 해야 되는데요.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까? 산 위로 가야 됩니까? 아래로 가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하면 산사태가 발생되는 멀어지는 지역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높은 곳을 대피하라고 돼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 집중호우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물 예.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반이 안전한 높은 곳을 찾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피 공간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대피 공간도 마련을 해놔야겠네요. 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집 주변에 산들이 많단 말이죠. 이 네. 산들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컴퓨터로는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예.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은 전국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그 산사태 주의보가 나오게 돼 있고요. 예. 휴대폰 어플로 가면은 스마트 산림 재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예.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GPS를 따라서 그 지역에 산사태 주의가 나오는지 경량을 판단해서 알림이 울리게 돼 있고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산불이 발생을 하거나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보를 반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PC로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는 스마트 산림 재해 어플. 네. 예, 유용한 정보 같습니다. 끝으로요. 이 산사태 말고도 각종 재난 재해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정보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 재난안전 포털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각종 재난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으시고요. 그에 대한 대피 요령 또는 관련 법령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